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앞서 말씀을 전하신 스티브 교수님하고 이한 소장님하고 같이 센터 포 인더스트리얼 서스테이빌리티, 그러니까 산업 지속 가능성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박유리입니다. 오늘 저는 업사이클 디자인 어디서 시작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우리가 오늘도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그 양말목 가지고 연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혁신적인 순환 경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그걸 어디서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으니까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하기에 앞서서 제가 처음 그 세월형 센터에서 에 대해서 들은 게 영국에 있을 때 갑자기 한국에 이런 게 생겼다면서 한 세네 분께서 저에게 영국 분도 있었고 한국 분도 있었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센터가 생겼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여기 계신 윤대영 본부장님을 뵌 게 지난 12월이었거든요. 그때 만나서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원래는 제품 디자인 전공하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저희가 끼치는 임팩트에 대해서 좀 더 임팩트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박사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공대에서 혼자만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비춰봤을 때 그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이런 업사이클 플라자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런 면에서 그런 창의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좀 규모 있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그 지속 가능성을 그 추구하는 방면에서 우리 같이 만나면 되게 좋겠다는데 합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본부장님 뵙고 굉장히 그 고무됐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도 같이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컨퍼런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 결실이 오늘 컨퍼런스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이 일이 오늘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본부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다양한 폐기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들었고 오늘 하루 종일 업사이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요성을 아시니까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알겠는데 문제 알겠고 근데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아마 하시기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센터에도 우리 이런 폐기물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이런 게 고민입니다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ircular Waste Innovation Process라고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혁신 프로세스를 저희가 구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중점적으로 잡았어요.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띵킹, 지금 세아령 플라자에서 가장 중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디에이션하고 그다음에 스케치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요소 하나. 그 다음에 시스테마틱 어프로치, 그러니까 체계적인 접근법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냥 주먹구구로 시작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는지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이한 교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신 맨 마지막에 보여주신 저희 지속 가능 비즈니스 모델 그 프로세스 툴이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툴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다각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에는 다학제적인 협업, 그러니까 그 디자인뿐만 아니고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생물학, 그 다음에 뭐 매니지먼트가 같이 모여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오전에 계셨던 분들은 최재천 교수님 말씀드렸겠지만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그 강조를 하셨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계속 산업이 복잡해지고 사회가 커지고 지금 인구가 70억이나 되다 보니까 그런 지속 가능성 문제라는 게 우리 힘으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뭐 소비자로서 뭐 하나 해봤자 뭐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좀 자괴감도 많이 드셨을 거고, 심지어 학교 하나에서 한다고 된 일도 아니고, 회사 한 군데서 한다고 된 일도 아니고, 심지어 한 나라에서 한다고 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머리를 모아서
나는 잘 못하겠는데 이쪽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저쪽에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걸 모아서 하는 그런 협력적인 방식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서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시아인으로서 그 영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 찾아봐서 제가 저 질문을 제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아시아가 답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어요. 미국이지 않을까? 딴 데 아프리카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시아가 제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됐더라고요. 사실 인구 문제가 제일 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에서 지금 전 세계의 그 제조업의 거의 50% 가까이가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뭐 그런데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하는 편인데, 그런 폐기물 처리 문제가 그렇게 처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폐기물 문제가 더 심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요, 그 스리랑카라고 인도 바로 밑에 있는 섬나라예요. 거기에서 텍스타일 웨이스트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고부가가치 이노베이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로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였냐면은, 그 나라에서 스리랑카의 그 큰 봉제 공장에서 여러 가지 봉제 공장마다 특징이 있는데, 거기서 짜투리천이나 어떤 그 섬유 폐기물 문제를 받아다가, 여기 그 가운데 보시면은 케임브리지 엑스포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있는데, 콜롬보가 이제 그 스리랑카의 수도거든요. 콜롬보에다가 어떤 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팀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로컬 디자인 학교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하는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중소기업하고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트리플 보텀 라인의 서스테이블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아이고. 잠깐 그 스리랑카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스리랑카는 불과 10년 조금 전에 2007년에 30년 동안 하던 내전이 바로 끝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경제 발전도 안 되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따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나 방글라데시처럼 싸게 만들어서 하는 건 우리가 경쟁이 안 되니까 그건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린 그 스리랑카는 특히 또 자연 경관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 준비 중이시면 스리랑카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전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 나이키라든지 파타고니아라든지 좀 환경에 좀 관심 있는 좀 잘 비싼 브랜드들을 겨냥해서 만드는 그런 봉제 공장에 집중을 하기로 나라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서스테이블하게 운영하는 봉제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산업이 가장 좀 단순한 편인데, GDP의 44%가 봉제에서 나와요. 옷을 만드는 데서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재활용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용 시설은 없고 다 중국에다 이제 수출을 하곤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텍스 문제 때문에 많이 수출길이 많이 막혔고, 그 다음에 그나마 하나 있는 그거 소각장은 계속 이제 산업이 계속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폐기물이 많아지면서 점점 폐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우리가 그럼 그거 폐기물을 보지 않는 바로 업사이클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같이 만듭시다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로컬 대학들하고, 그 다음에 7개의 공장들하고, 그 다음에 그냥 회사하고 학교뿐만이 아니고 로컬 작은 회사들과, 그 다음에 NGO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정부 기관하고도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프로세스를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그 페이즈 1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스리랑카를 갔어요. 그래서 공장들을 다니면서 공장에서는 특히 이 공장에서는 특히 어떤 그 섬유 중에서도 어떤 섬유가 제일 문제인지, 그다음에 그게 왜 문제인지, 그게 왜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공장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브리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즈 3를 보시면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이제 로컬 학생들하고
두 달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좀 인텐시브하게 빡센 그 디자인 익스페리멘테이션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건 계속 그 저에게 폐기물을 준 그 회사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그 계속 그 그 컨텍스트에 맞춰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어, 지금 안 계신데 제가 그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어떤 한국 중소기업 사장님도 알게 돼서 세진 플러스라고 그분도 알게 돼서 그분도 초청하면서 이제 다 같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향후 그 청사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잠깐 그 아웃컴을 소개해드리자면요. 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어렵고요. 제일 이쪽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그 얼마나 기술이 준비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경이 나왔는데 제일 크게는 이쪽 맨 끝에 보시면 여기 이게 바로 세진 플러스에서 개발한 건데요. 1년에 잠재적으로 6,000톤에서 18,000톤까지 폴리에스터 그 짜투리를 없애서 그걸 활용을 해서 되게 그 하이 퍼포먼스 그 내장재 그러니까 건축 내장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 이건 저희가 했다기보다 이제 그 한국에서 하신 분을 저희 같이 초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거는 3D 프린팅 파우더로 쓰면 어떻겠냐 하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아직 기술이 제대로 개발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쪽이 아직 이쪽 편에 있죠. 근데 특히 스판덱스라고 여러분들 쫄쫄이 그런 옷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게 한번 입으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스판덱스 옷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섬유에 비해서도 더욱더 스판덱스가 들어간 섬유는 재활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기 3D 프린팅 요즘에 계속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는 어떤 공법에서는 그 가루를 가지고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 스판덱스가 들어있는 그 합성 섬유는 일단 합성 섬유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3D 프린트에 넣어서 만드는 그 친환경적인 3D 프린팅 재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빈백 이런 거 이렇게 라운지 같은 데 보시는 의자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 저희가 같이 일했던 공장 중에 하나가 그 란제리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상 그 란제리에 관련된 그 짜투리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그 브라 있잖아요. 브라 컵을 만들고 누르고 남은 이게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 이걸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런 그런 퍼니처를 만들면 가구를 만들면 스리랑카는 아직 저런 게 막 그런 생활용품이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뭐 라운지에서 쓸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거를 수출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나라마다 다 저런 소재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마켓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바로 쓸 수 있는 로우테크로 이런 아이디어가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요. 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웨이스트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섬유 폐기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폐기물로 그 바운더리를 넓혔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어, 스리랑카에 비해서 태국은 되게 산업이 더 그래도 발달한 편이에요. 그래서 SNS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되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93%의 중소기업들이 그 생산하는 폐기물의 93%가 제대로 그 처리가 안 되고 다 그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7군데하고 손을 잡고 갖고 있는 폐기물 중에 이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싸게 팔거나 아니면 그냥 넘기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이제 그냥 야심만만하게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가 왔냐면 막 머리카락 같이 생긴 나일론 찌끄레기 같은 것도 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색 유리판 중에 조금 그 반품이 나거나 이렇게 불량이 난 색 유리판을 하는 공장에서 그게 재활용이 안 돼가지고 자기네 집 마당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땅속에다가. 그래서 그것도 받아왔고, 그 다음에 HDF라고 MDF보다 조금 두꺼운 판이 있거든요. 나무판. 그거는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HDF 짜투리도 나왔고 여러 가지 엄청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 중에 뭐까지 있었냐면은 그 구리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되게 오염된 냉각수까지 왔어요. 그건 저희가 사실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다음에 저희 학생들에게 여기 보시는 게 진짜 저희가 그 허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로컬 대학교 타마사 대학이라는 로컬 대학이랑 손을 잡고 거기서 이렇게 좀 멋진 공간을 저에게 진짜 허브로 쓰도록 할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 중에 그 건축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학생들, 비즈니스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케미컬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스리랑카에서 했었던 그 프로세스에다가 조금 모디파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뭘 두 가지를 했냐면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해서 직접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또 프로세스도 개발하는 역할을 그런 연구를 동시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더 삽입한 건 뭐였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 파트예요. 첫 번째 그 페이즈 0에 보시면 이거는 그냥 그 그러니까 순서가 그냥 영순서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태국에 가서 회사들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할 학생들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꼭 회사하고 학생뿐 아니라 다른 NGO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태국 디자인 센터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같은 데랑 같이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다 전문성을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인트로 워크숍을 할 때는 여기 두 번째 인트로 워크숍을 할 때는 그 회사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왜 그 색 유리판을 왜 재활용을 못하고 왜 자기네 마당에다 묻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걸 좀 분석을 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또 거기에 딱 맞는 솔루션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학생들하고 그 회사 사람들에게 워크숍을 열어서 근데 이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뭐 교통 문제라든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재료로 저희가 이제 이노베이션을 시작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그 학생들이랑 모여가지고 또 디자인 실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바로 끝나고 돌아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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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바로 그런 저희가 모은 챌린지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웨이스트를 재료로 하고 그 챌린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스케치북도 나눠주면서 스케치도 하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팹랩도 가게 하고 또 강의도 듣게 하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면서 또 아주 인텐시브한 시간을 가지면서 또 비즈니스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또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는 이걸 약식으로 하고 지나갔는데 저희가 페이즈 3의 비즈니스 모델 하는 순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이한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이제 10월 달에 태국으로 넘어가셔서 지난달에 여기서 발표한 아이디어 3에서 만든 아이디어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았던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돼서 투표를 제일 많이 받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페이즈 4의 커머셜라이제이션 보시면 태국 디자인 위크 방콕 디자인 위크가 2019년 초에 열리거든요. 그때 같이 인베스트먼트 피치를 제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결과물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 아까 보시면 제가 그 HDF 그 나무 판자 짜투리 보여드렸죠. 그거 가지고 만든 조그마한 태국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만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해서 작은 동물 시리즈예요. 이거는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됐냐면 그냥 장난감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준 여러 가지 그런 카테고리 중에서 그 소셜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 찾았을 때 그 에이징 소사이티 그다음에 그런 바이오다이버시티 같은 키워드를 저희가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는 점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아기들을 점점 적게 낳으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엄마가 자식한테 이거 만들라고 장난감을 사주면 그래서 그런 태국의 자기네 동물상과 식물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걸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조부모님한테 선물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패밀리 본드를 만드는 그런 컨셉으로 만든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떤 이 회사에서 얼만큼 나오는지 그다음에 뭐가 이 쓰레기의 문제였는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큰 A 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실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렇게 큰 게 많이 나오면 저희가 작업하기는 좋은데 거의 없었어요. 그 60%는 되게 좁고 긴 그런 보드였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래도 최대로 만드는 게 이게 작은 장난감 부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퍼소나 분석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 8살짜리 꼬마인데 뭐 아트를 좋아하는 꼬마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 스테이터스 싱글 아직 결혼을 안 했답니다. 이거는 애들이 이제 스탠다드 폼에 넣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마켓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적당한지에 대한 분석도 거쳤고 얼마 정도 프로핏을 내면 좋은지 어떤 가격을 받으면 좋은지에 대한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생유리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하고 섞어서 만든 인테리어 패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플라스틱이 좋은지 저 플라스틱이 좋은지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글라스 유리 조각의 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이거는 뭐 스테인드 글라스 대신에 쓰면 좋겠다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소셜 캠페인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데 사람들이 생각 없이 버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그러면 우리 캠퍼스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빨래 같은 거 할 때 그런 세제를 가서 슈퍼에 가면 정말 많이 이렇게 그, 그 세제병도 되게 많고 리필 패키지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로바로 리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큰 패키지 사지 않고 아무 병이나 들고 가서 대신에 아무 병이나 들고 가서 세제 채우면 너무 좀 공상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슈링크 랩이라고 이렇게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저것도 사실 쓰레기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걸 트래블링 카트를 만들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리필하게 해주고 그럼 덜 귀찮아서 못 가는 걸 좀 해결해주기도 하고 동시에 플라스틱에 대한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또 다른 마지막 하나는 또 태국이 되게 재미있는 게 더운 나라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찬 음료수를 되게 많이 마시는데 아직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위생 그 체계에 관한 좀 믿음이 덜 가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그냥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플라스틱 그 빨대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써요. 물 마실 때도 쓰고 병에다도 꽂아 쓰고 음료수에도 쓰고 뭐 별군데 다 써요. 제가 주지 말라고 해도 안 줬다가 나중에 또 꽂아주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1인당 전 국민이 하루에 1.8개를 쓴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카페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해보니까 78% 정도가 테이크아웃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뭘 가져가려고 하죠. 그걸 편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52% 정도는 그래도 내가 환경을 위해서 뭐 재사용하는 빨대를 쓸 용의가 있다. 그런데 보통 또 끈끈한 음료수도 주스도 마시고 아니면 커피에 크림 있고 막 하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못 갖고 다니겠다 뭐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소셜 이런 플라스틱 문제가 그 빨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셜 그 문제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혹은 영국에서는 특히 왜냐면 거의 차를 마시니까 뜨거운 음료를 마시니까 빨대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안 팔릴 수도 있지만 태국의 현지 그 사정에서는 어울리는 그 이렇게 그 고래를 상징으로 만들어서 만든 그 스트로 케이스를 이렇게 만든 디자인을 한 게 있고요. 이건 조금 그 다른 여러 가지를 범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저희 생각하고 그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거치다 보면서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이런 작업을 하고 쓰레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지를 보다 보니까 6가지 키워드가 나왔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테마틱 어프로치 아까 이렇게 프로세스 페이즈를 단계를 거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딱 만들어져서 우리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자
그다음 뭐 하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런 단계를 짚어준 그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저희가 개발한 툴 중에 제일 첫 번째 툴을 지금 학생들이 실험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그 케임브리지 메소드 포 밸류 제너레이션이라는 툴을 적용을 해서 비즈니스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러면 우리 이코시스템에서 어떤 스테이크홀더가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여기 이해 당사자인지, 그럼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는지, 그럼 우리가 환경에는 뭘 해줄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하는 툴을 적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디스플리너리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그 다음에 학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거버먼트, 매니지먼트, NGO가 다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 어떤 건지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같이 끌어들여 와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힘을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같이 인볼브를 시켜서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진짜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저기 안쪽에 그 핸드라고 태국에 지금 우리나라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 그 사회적 부패가 항상 있잖아요. 그 부패에 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NGO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팀에서 소셜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하니까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와서 이제 리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띵킹. 이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디자이너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도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에 적용을 해서 그 디스커버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챌린지가 뭔지를 먼저 같이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디파인 할 때는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나갈 건지 컨셉트를 정하고, 그 다음에 디벨롭 하는 부분에서는 스케치하고 리서치,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디벨롭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딜리버하는 걸로 그런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거치고요. 이거 보시면 프로토타입에 그냥 저희가 이거는 3D 프린팅 핸드헬드 3D 프린팅 가지고 실험해보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미있는 건데 서스테이블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라는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스테이빌리티 하려고 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이거 하다 보면 저거 까먹고 저거 하다 보면 이거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서는 이런 거를 다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카탈리스트 중에서는 그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업적인 문제로 다뤄질 수 있기, 그 스케일업을 크게 키울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산업적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드레스 해야 되고, 그 말뜻은 결국 경제성과 바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인터디스플리너리, 그거는 다른 thinking outside the box,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말고 다른 사람 거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가, 그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웨이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주어진, 만약에 우리 팀이 플라스틱이다 그럼 플라스틱, 그러면 이 중에서 environment 쪽은 내가 어떤 거를 짚어줄 건가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소셜 쪽에서는 특히 내가 어떤 걸 짚어줄 건가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어떻게 잡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게 도와줌으로써 어디서 시작할지를 기본을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항상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또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네 가지 키워드를 같이 되짚어 보자 해서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우리가 더 개발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스케일러블 솔루션.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양말목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예쁜 뭐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어쩌면 엄청 크기를 키워가지고 뭐 코끼리도 만들 수 있고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인더스트리얼 서스테이빌리티다 보니까 그냥 하나 가지고는 거기서 나온 임팩트가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꽤 큰 임팩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규모 있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자기 디자인에 대해서 그걸 계속 밀고 나가고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아니면 다 인더스트리에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그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에게도 그냥 소비자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그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어, 한국 식당에 데리고 가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밥 먹는 거 우리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팀워크도 키우고 그다음에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날 하루가 있었는데 그 플라스틱 팀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이제 쉬는 시간 돼서 매점에 갔어요. 근데 저희가 한참 플라스틱 그 물병을 왜 쓰는지 그다음에 그 빨대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대 없이 물 마시는 법 어떤 애가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빨대 없이 물 마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입 대고 병으로 물 마셔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너네 이런 거 할 줄 몰라 하면서 막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입을 안 대고요. 여기다가 지렛대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입을 안 대고 마실 수가 있어요. 병에서는요. 그 좀 연습이 필요한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 쉬는 시간이 됐는데 같이 이제 매점에 갔어요. 근데 어떤 애가 물병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쟤는 우리 물병 얘기했는데 또 사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나름대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빨대를 안 가져왔다고. 아유 그래가지고 장하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물을 이만큼 쏟아가지고 저쪽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쟤 왜 저러냐고 했더니 제가 말해준 거 처음 실험해보다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물을 이렇게 쏟았지만 그래도 그게 자기가 그냥 말로만 프로젝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또 자기가 망쳐도 보고 그러면서 또 웃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앞으로 아 저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어려우니까 나만의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다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게 그다음에 서로 배워가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고요. 서로 배워가면서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 결론적으로 제가 너무 시간 많이 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위에는 첫 번째는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그 팀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티브 교수님 보이시죠? 저랑 같이. 그리고 여기 이거는 두 번째 지금 태국 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제가 비록 지금은 그 아시아에는 개발도상국에서만 이 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단지 그냥 이런 나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에 그다음에 어떤 그 폐기물 컨텍스트에 갖다 놓더라도 다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든지 아니면 영국에서든지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희는 계속 실험을 계속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걸 계속 퍼뜨리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걸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발표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